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늘 아카시 이야기. 네. 아카시 나무가 그게 아카시아가 아카시 나무가 표준어예요? 그렇죠. 아카시 이제 아카시아라고 불리는 품종은 아예 다른 거고 아예 다른 거고 다른 거야? 아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네. 사실은 아카시아라고 검색을 하시면 대부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아카시 나무가 검색될 텐데 이게 아카시아입니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노란 꽃을 피우는 이 골든 와틀이라는 품종인데 이런 꽃이 펴요. 저게 아카시아예요? 네, 이게 호주하고 뭐 아프리카 같은 더운 지방에서 그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죠? 없습니다. 뭐 어딘가 식물원이나 이런 데 있을 법한데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카시아가 아니라 아카시고 아예 다른 품종이고 오늘 이게 어디 축구 대표팀인지 아세요? 혹시? 브라질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호주? 네, 맞습니다. 이 나라의 국화가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입니까? 그래서 아카시아 꽃을 보면 이제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국화를 네, 상징하는. 국화를 상징하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무 데서 써먹을 수 없고 술자리에서 그냥 아는 척할 만한 호주의 국화가 뭔지 아냐? 그래서 그게 아카시아다. 호주에 있다. 네. 이게 아카시아입니다. 그럼 그리고 아카시는요? 우리가 이제 익숙한 아카시 나무는 네. 요거예요. 요거 이게 포도송이처럼 흰색 꽃이 그래, 열리는데 저게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네, 아마 요즘 분들이라고 표현하면은 좀 그렇긴 한데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놀이터에 이런 거 심어져 있고 저 맨날 따먹잖아요. 네, 꿀 꽃을. 나는 저거 가지고 저 뽑아서 어. 영희가 나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것도 안 하고. 좋아한다, 그것도 좋아한다, 하죠. 그렇죠, 좋아한다. 그렇죠. 이거. 예. 이파리를 보시면 여기 화면이 좀 확대돼 있는데 예. 이파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거 하나하나씩 따면서 뭐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것도 했었고 그렇지. 요것들 이제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맘때쯤에 굉장히 향기가 좋죠. 막 피어나는. 근데 저것도 아카시아네요. 예, 저 이것도 영어로 이제 써 있는 거 봐요. 저게 아카시아잖아요. 그 앞에 슈도가 붙었죠. 슈도 아카시아. 폴스 아카시아. 예, 폴스 아카시아. 가짜 아카시아 나무다. 아. 네, 가짜. 이게 왜 이렇게 누가 그럼 가짜라고 부르냐? 사실은 앞서 본 그 아카시아 나무랑은 전혀 다르게 생겼잖아요. 예. 그런데 유럽에 처음에 이 아카시아 나무가 들어왔을 때 유럽 사람들이 보고 이건 가짜 아카시아 나무다라고 부른 게 그렇게 유래됐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걸 보고 전혀 다른 꽃을 가짜 아카시아라고 불렀는지는 왜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고. 네. 그래서 이 슈도 아카시아, 이 슈도라는 말이 보통 의약품이나 화학 뭐 이런 물질에서 많이 위약할 때. 네, 뭐 슈도 에페드린 어. 비염 치료제로 먹는 그런 거에 슈도 이런 것들을 부르는데 어쨌든 가짜 아카시아 나무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그냥 아카시아 이렇게 부르다가 이건 아카시아가 아닌데 자꾸 아카시아라고 부르니까 1990년대에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말로 짓자. 사람들이 쉽게 편하게 부르고 딱 연상될 수 있는.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 나무 기억나실 분들은 모르겠지만 가시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가시도 많고 그리고 아카시아라는 이름하고도 비슷하게 네. 아카시 나무라고 짓자 아. 해서 지었는데 그 모 회사에서 껌 이름을 아카시아 껌이라고 지으면서 각인을 해버렸죠. 네. 그리고 이제 아카시 껌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 표준 국어 대사전에도 아카시 나무 치면 아카시아라고 불리는 그 나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 저 아카시 나무인데 나무는 좀 슬프네. 이름도 고유의 이름이 그동안 없었고 네. 가짜 아카시아 나무. 예, 가 그러네요. 정식 명칭이었네. 네. 그동안은. 그게 정식 명칭이고 사실은 슬플 그런데 거 없어요. 그 왜요? 나무는 우리가 지금 밖에서 서로 아카시니 아카시아인지 이런지 몰라 어차피 자기는 태어나서 그냥 꽃으로 나무로 살다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꽃이라고 이름을 불러줘야 꽃이 되는 거 네. 니들 생각이지. 그냥 꽃이야 그냥. 시를 또 인간들만 헷갈리는 거예요. 네, 시를 그렇게 어쨌든. 해석해 주시네요. 근데 사실 아카시아라는 거는 실거리 나무학과라는 거고 이 아카시 나무는 콩학과입니다. 콩과. 예. 그러니까 아카시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등나무 열매처럼 커다란 콩 같은 게 열려요. 그래요? 나중에 되면 예. 그거 글쎄요.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아예 이거는 전혀 다른 식물이다. 그렇게 아예 기억해 다른 주시면 돼요. 식물이다. 네, 아카시 나무입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예. 우리나라 예를 들면 아카시 나무가 일본이 들어왔다. 네. 그래서 예전에 아주 나쁜 식물이다. 그 가시 많은 거 우리 갖고 온 거 봐라. 그 옆에 애들 다 죽인다 그거. 그
일본 사람들이 아주 일본이 나쁘다는 여러 증거 중에 하나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네,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한 1880년대, 90년대 요 초쯤에 처음으로 들어왔지 않겠느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화면 잠깐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경북 상주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아카시 나무입니다. 이게 수령이 지금 140년 정도 보호수예요. 와. 야, 저게 굵어지기도 하는군요, 저 나무가. 네, 오래 삽니다. 이제 평균 수명은 한 100년이라고 하는데 140년 정도를 살아가지고 요게 이제 처음 들어온 거 아니겠느냐 그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언제냐 하면은 이제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1910년도에 그 경인철도를 공사를 하면서 땅을 다 파고 이제 옆에를 정리를 하잖아요. 예. 근데 뻘겋게 그 땅이 드러나니까 그때 당시에 독일 이 총영사가 여기다가 이제 뭐 좀 나무 좀 심는 게 어떻겠냐 예. 해가지고 가져온 게 아카시 나무입니다. 왜 그러니까 하필 아까시 나무냐? 잘 자라니까요. 척박한탕에서 얘가 잘 자랍니다. 아, 우리 강산 푸르게를 빨리 하려니까. 빨리 할 수 있는. 그래서 척박한탕에서 아무렇게나 심어도 그 토질이나 또 비가 심지어 잘 안 와도 햇볕만 있으면 잘 자라는 나무기 때문에 이걸 심는 게 어때?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독일령이었던 그 중국 청도 칭따오. 네, 칭다오. 거기서 대량으로 수만 그루를 가져와가지고 아. 심기 시작한 거죠. 예. 척박한탕에서 잘 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주로 우리는 연료를 나무를 베가지고 네네. 당시에 예.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그러니까 아. 땔감 목적으로 잘 자라니 빨리 심어가지고 빨리 키우고 빨리 떼자. 예, 빨리 땔감으로 쓰자 이런 목적에 잘 부합해서 근데 이게 너무 잘 자라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프랑스 불어교사 에밀 마텔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예. 이거 우리 영국에서 저희 유럽에서 심어봤는데 번식력이 너무 강하다. 지양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뭐 그때 당시에 당장에 그럼 뭘 심어? 한 심을 게 없으니까. 번식력 좋으면 좋지. 네. 그래서 그때 일제시대 때 이렇게 강점기 때 괜히 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 살림을 황폐화시키려고 심은 거다라는 오명을 쓰게 됐는데 사실은 그때 이미 황폐화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더 본격적으로 심게 된 게 한국전쟁 이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아예 민둥산이 많았으니까 아, 요때 빨리 잘 자랄 수 있는 나무가 뭐냐 해서 심게 된 게 6, 70년대 이 아카시 나무를 예. 주로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번식력도 좋고 외래종이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심어진 시기가 그때이다 보니 그런 오명을 많이 쓰게 된 거죠. 일본이 심은 나무가 좋은 나무일 리 없어. 그렇죠. 그럼 자, 또 어떤 나쁜 점이 있을까 찾아보자. 가시도 많고 그래서 나쁜 점. 의심스럽긴 해. 네, 그래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묘지 근처에 주변에 있으면 들어봤습니다. 네. 묘지를 파고 들어간다. 묘를 파고 들어간다. 저 어렸을 때 무슨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에 관에 이 뿌리가 막 들어가가지고 맞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의 목을 휘감고 있었다느니 뭐 이런 괴담 같은 거. 네. 근데 실제로 아카시 나무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이 아카시 나무 자체가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성질의 나무가 아니라 옆으로 퍼지는 성질의 나무예요. 그런 성질의 나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화면에서 그걸 이제 천근성이라고 합니다. 심근성이 깊이 들어가는 것들이고. 근데 아하. 여기 천근성 나무 중에 낙엽 화려수 중에는 아카시 나무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뻗친다. 그리고 그 옆으로 뻗치는 뿌리가 우리가 그냥 그 지표면에서 보이는 뿌리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 묘지 주변에서 자라는데 뿌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묘지 쪽으로 뻗쳐오는 게 보이니까 이거 야 관 뚫고 들어가가지고 망친다. 그런데 그럼 묘지에서 왜 이렇게 잘 자라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폐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얘가 햇볕이 강해야 돼요. 근데 묘지라는 특성상 항상 이제 우리가 해가 잘 드는 곳에 그리고 주변 나무나 풀들 다 베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아카시 나무가 자라기에 아주 좋은 환경인 겁니다. 그런데 딱 이게 거의 환경만 좋으면 1년에 1m, 2m씩도 자란대요. 예. 위로. 예. 그리고 위로 그렇게 자라다 보니 뭐 작년 추석 때 와가지고 뭐 벌초하고 뭐 하고 했는데 올해 추석에 와 보니까 이게 쑥쑥쑥 자라가지고 뻗쳐 있으니까. 번식력이 좋네. 예, 번식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어댔던 거고요. 그런데 그게 잘 자라기는 하는데 네.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거 할 때 말고는 별로 쓸모가 없다. 그게 뭐 열매가 맛있기를 해 그렇다고. 꿀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거죠. 목재로 쓸 수 있느냐. 나무는 그렇죠. 목재로 쓰려면은 그렇죠. 위로 올라가서. 네, 뭐 이렇게 위로 쫙 곧게 자라야 되는데 예. 사실 아카시 나무도 그렇게 곧게 자라는 품종들이 있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 기르면 그렇게 자란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 황폐화된 민둥산에다가 이걸 빨리빨리
키우기 위해서 그냥 막 묘목만 심어놨을 뿐이지 그걸 관리는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란 것들이 삐뚤삐뚤하게 자라가지고 이걸 어디에 써먹기가 어려운 거고 실제로 지금도 이 아카시 나무는 오히려 뭐 참나무나 이런 것들보다 수분이나 이런 거에 강하고 뒤틀림이 적어서 그 아카시 나무 원목 으로 만든 뭐 가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꽤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고 유럽에서는 수영장 바닥이나 아니면 고급 저도 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유럽의 수영장을. 아니 메타세콰이어 같은 건 네. 대충 심어놔도 얼마나 곧게 네, 자랍니까? 맞아. 그 문제 뭐 그거보다 아카시아는 더 훌륭한 그래. 느낌은 안 들어. 탄탄하고. 쭉쭉 뻗는 나무가 있고 네. 근데 이 쭉쭉 뻗는 품종이 있고 그걸 잘만 하면은 썩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우리나라에서도 별다른 처리를 안 해도 아이들 그 장난감 있죠. 이걸로 쓰는 나무들이 허용이 되어 있는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무 나무나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아카시 나무는 법적으로도 그런 쓸 수 있다. 후 처리를 안 해도 어린아이들 독성 같은 게 없어서. 예, 장난감으로 쓸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재로서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다음에 뭐 주로 이제 뒤에서 말씀 나오겠지만은 꿀을 많이 생산해내는 아카시아 꿀. 네, 아카시 꿀. 아카시 꿀. 그럼 단위 면적당 아카시 나무가 있는 땅에서 꿀이 더 많이 나요? 네, 다른 꽃들보다도 그 꿀을 더 많이. 예, 꿀을 더 많이 생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아먹어도 사루비아처럼 달콤한 맛이 느껴질 정도. 왜 국화 같은 거 빨아봤자 아무리 텁텁하고 뭘 빨면 달아요? 아카시 나무가? 꿀은 꽃에서 꽃 그거 안 먹어봤습니까? 꽃 따서 먹잖아요. 아카시. 아니, 나는 그걸로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것만 했다니까 지금. 실제로 보면 지금은 잘 안 먹지만 아카시 꽃을 따가지고 전을 부치기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이 아카시 나무의 뭐 껍질이라든가 뿌리가 각종 이제 약리적인 이 효과도 있어서 예. 뭐 신장에 좋다.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그런 검증되지 않는 거는. 근데 검증된 것 중에 하나가 그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쪽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그 왜 꿀이 아니면 아카시 꿀이. 아카시 나무 아카시 에서 나무가. 나오는 성분 중에 하나 그 왜 그 헤르페스라는 그 예. 바이러스성 질환 있죠. 예. 이거는 한번 걸리면은 우리가 네. 계속 몸에 네. 보유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카시 나무의 그 헤르페스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성분이 탁월하게 있다는 오.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뭐 그런 약재로도 좋고. 왜요? 왜 아니, 입을 근데- 삐쭉 예,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서 수목원에 가봤더니 수목원에 큰 많은 꽃들 있잖아요. 예. 벌은 특정한 꽃에만 모여 있더라고. 여기도 꽃이 있고 여기도 꽃이 있고 꽃이 계속 있잖아요. 네. 근데 또 딱 이 꽃에만 모여 있어 벌들이.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10명 10명으로 미팅하면 한 분한테만 꽂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꽃 중에 꿀이 많은 꽃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꿀을 많이 채취할 수 있는 이런 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그렇다. 아카시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는 주목받고 있는 게 이 예. 아카시 나무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에요. 제거 능력. 이게 보통 이제 나무를 심으면 다 이산화탄소 흡수해가지고 뭐 온실가스 제거하겠지라고 하지만 그 나무마다 제거한 능력이 다르거든요. 여기 화면에 이제 나무별로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나무가 30년 정도 되면은 거의 다 자랐다라고 보고 거기서부터 뭐 예. 조금씩 자라긴 하지만 그 정도 됐을 때 이산화탄소 연간 얼마 정도를 흡수를 하냐 1헥타르 그러니까 100m 곱하기 100m의 예. 면적당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아카시 나무는 13.8톤입니다. 네. 그런데 13.8톤보다 많이 흡수하는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아. 몇 가지 없고 그나마 상수리 나무가 이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카시 나무도 이 능력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출중하다. 그래서 좋은 나무다. 네, 좋은 나무다. 좋은 나무입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뭐 일제 잔재라든가 뭐 이런 네. 거 낭설입니다. 근데 좋으면 알아서 썼겠죠. 그렇죠. 근데 잘 안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지금까지 아카시 나무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인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나무를 심어가지고 하려는 이거를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 예. 목재.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목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훨씬 더 많고 그 외에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게 이런 나무에서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약작물이라고 하는 특용작물 예. 그런 것들 위주로 실제로 산림청에서도 많이 권고를 하고 있고 권장 수목 중에 아카시 나무는 사실 빠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권장하지 않아도 잘 자라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아카시 나무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예. 동물의 사료로 쓰자.
사료로 써요? 예, 사료로 쓰자. 그러니까 줄기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소를 먹이고 또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가시가 있어서 네. 그 가시 부분 다 제거하고 뭐 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가시 없는 아카시 품종을 만들어냈습니다. 어? 그래요? 네. 언제? 1990년에 만들어냈어요. 그 오. 품종을 1960년에 예. 개발했는데 아카시에서 가시가 없으면 아? 근데 이제 그게 잘 활용이 안 된 게 그 품종을 만들어 가지고 얘가 씨앗을 퍼뜨리면 그 씨앗에서 나오는 아카시도 가시가 없어야 되는데 네. 예. 반은 가시가 있고 반은 가시가 없는 아. 그 형질이 잘 유전이 안 되는 아 유전이 안 돼. 그 문제가 있었고 씨 없는 수박이랑 비슷한. 열성인가 보다. 반은 나고 반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그때 즈음 해가지고 이제 이 소들이나 이런 거에 사료로 먹이는 게 다른 이 대체품들이 사료로 수입이 되고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얘의 연구에 대한 건 그때부터 이제 중단이 됐죠. 그런데 사실 헝가리에서는 이 아카시 나무가 효자 나무입니다. 헝가리? 예, 헝가리에서는 전체 살림의 4분의 1 정도가 이 아카시 나무예요. 이야. 우리나라보다 비중이 많은 거예요, 그게? 훨씬 많습니다. 그 400년 전에 헝가리에는 아카시 나무가 들어왔는데 품종 개발을 해가지고 약 30여 종 이상 품종을 만들어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곧게 자라는 아카시 나무, 뭐 가시가 없거나 혹은 꿀을 더 많이 생산해내는 아, 그런 나무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이런 쪽으로 만들어서 한 7개 품종만 지금 헝가리에서는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개발하려면 그런 걸 개발해야지. 그런 거 갖다 심지. 가시 없는 걸. 400년 전에 이미 만들었다면서 왜 그런 걸 안 갖다 심고? 아니 400년 전에 들여와서 지금부터 많이 개발을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때 시대상이 뭐 나무를 어디다 써 그러면 야 잘라가지고 뭐 땔감이나 쓰지. 땔감으로 쓰고 아니면 소나 먹이지 야 이 음. 풀도 이렇게 자는데 아 근데 가시가 있는데 저 가시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했지 이걸로 온실가스를 흡수할 걸 생각했겠어요 뭐랬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헝가리에서는 아주 잘 자라는 국민나무다. 그렇습니다. 헝가리에선 이게 목재만 팔아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입이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원 정도. 1년에? 예, 1년에. 그리고 유럽에서도 꽤 많이 꿀을 생산해내는 나라 중에 속하는데 헝가리에서 한 2020년 기준에서 꿀 생산량이 14,000톤 정도? 그런데 그 중에 10,000톤 정도는 이 아카시 꿀에서 나오는 거고 아카시 나무에서 그리고 전체 꿀 생산량의 한 80%는 su출을 하는. 그러니까 사실 목재 아니고서도 이런 꿀로도 뭐 부가가치를 괜찮다.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꿀도 반 이상이 아카시 꿀이라고 하던데? 예. 그쵸. 근데 아카시 꿀 요즘에 많아요. 가보면 마트 가보시면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흔한 게 아카시 꿀이었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카시 꿀은 싸구려, 뭐 그렇지. 밤꿀, 뭐 그건 이런 어려운 것들이 거지. 좀 혹은 토종꿀이 제일 비싸고 뭐 이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가보면 사양벌 꿀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설탕 먹여가지고 나온 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게 무슨 벌꿀이라고요? 사양벌꿀, 사양? 예, 사양벌꿀 이런 게 대부분이고 예. 프리미엄 그 라인에 들어가는 게 이제 아카시 꿀이에요. 그나마. 아카시가 없어서? 아카시 나무가 이제 슬슬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채취되는 꿀의 양도 많이 별로 없다. 줄어들고 아니 있는 거죠. 아카시는 번식력이 좋다면서요. 네네. 이게 그래서 심으면 뭐 잘 자라는데 자란다면서요. 아카시 나무가 약간 그 남들한테 좋은 나무예요. 다른 나무한테 좋은 나무. 왜요? 네. 그러니까 척박한 토양에서는 햇볕을 잘 받으면서 잘 자랍니다. 쑥쑥쑥쑥 잘 자라면 이제 그늘이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학과식물, 콩과식물인데 그래서 뿌리혹 박테리아를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어요? 뿌리혹 박테리아. 우리 네. 중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콩과식물의 뿌리에 기생해서 사는 박테리아. 그 혹을 만들어 가지고 공기 중에 질소를 뭐 암모니아나 이런 것들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을 좋게 하고 그 나무의 단백질, 그 콩이 사실 단백질이 많은 이유가 이 뿌리혹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질소를 잡아가지고 얘한테 단백질원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비료죠, 비료. 그쵸. 그 질소비료라고 하는 거. 예. 질소비료, 자연적인 질소비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척박한 땅을 이 아카시 나무가 아주 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는데 그늘이 많이 졌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무들이 잘 자라는 토질이나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네. 이 아카시 나무가 어렸을 때 자라기 위해서는 햇볕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이제는. 네. 우리나라 점점 풀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숲풀이 우거지니까 작은 나무들이 살아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아카시 나무의 특성 중에 하나가 스스로 번식을 잘 안 합니다. 희한하게도. 왜요? 그 번식이라는 게 뭐 씨앗을 퍼뜨리고 막 이래야지 예, 번식이 예, 되는 건데 예. 그 콩처럼 열리는 그것들이 실제로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해에 꽃이 열릴 때까지 안 떨어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뭐 그걸 일부러 떨어뜨려 가지고 심거나 이러질 않으면
잘 안 자라는 그런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번식이 안 돼요? 예, 아까는 번식이 잘 된다. 혼자 있을 땐 아니 혼자만 잘 자라고 혼자만 잘 자라고. 누가 심어주면 혼자는 잘 자라는데 네. 그걸 번식을 씨를 못한다. 뿌리지를 않는다. 씨를 뿌리지 않으니까 다른 나무하고 경쟁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얘는 뒤로 도태되는 거예요. 고령화네 고령화. 네. 그러니까 아까시 고령화. 네. 그러니 번식력이 좋다라는 그 오명 때문에 다른 나무 못 자라게 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나무 못 자라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얘는 혼자 있을 때나 잘 자라는 그런 희한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희한하네요. 네. 어시스트형이구나.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내가 여기를 좋게 비옥하게 만들 테니까 너희들은 잘 자라려무나. 패스 받을 친구가 없으면 그냥 내가 3점 슛. 패스 받을 친구가 있으면 항상 패스. 네.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아카시 나무는 네. 자꾸 심어줘야지만 자라는 건데 누가 그렇죠. 심어줬길래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까? 처음에 우리 1960년대 70년대 한국 전쟁 이후에 민둥산을 좀 사람들이 열심히 심어줄 땐 자랐는데 네. 가만 놔두면 계속 자기만 잘 자라는데 잘 자라는데 이제 나무도 수명이란 게 있잖아요. 원래 아카시 나무의 수명은 10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평균 수명.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때 6, 70년대에 들어온 나무들은 적응도 했어야 됐고 그리고 환경 자체가 이제 아카시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평균 수명을 한 50년, 6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어릴 때 고생 많이 해서. 네. 그러니까 이 그때 당시에 심어져 있던 아카시 나무들이 이제 수명이 다해가요. 네, 은퇴하는 시기가 온 거죠. 아파트랑 똑같네 아파트. 보통은 재건축 재개발해야 보통 100년 가는데 네. 이상하게 우리나라로 온 아파트는 50년이 못 가. 네. 이상하게 재건축 재개발 해야 되는데 그 일기 신도시가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예. 확 젖었는데 이 아카시 나무도 한꺼번에 확 심었던 게 이제 한꺼번에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수명이 다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자연적인 수명이 이렇게 된 게 아카시 그래서. 나무가 사라지고 있는 1번 요인이고. 집단 자연사 중이다. 네. 아카시나무가. 야. 그래서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고 와. 두 번째는 돈이 되는 나무를 주로 심는 환경인 거죠. 바꿔 심고 있죠. 네, 사람들도 이제 아카시 나무나 이런 거 뭐 돈 되겠어, 뭐 땔감으로밖에 더 써, 그냥 이런 것들 베내고 예. 특용작물 같은 거, 뭐 산수유, 뭐 이런 나무들 주로 많이 심다 보니까 아카시 나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80년대가 들수록 불쌍하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그 산의 66%가 사유지예요. 개인인 산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 개인 산 갖고 있는 걸 벌목 허가만 받으면 얼마든지 베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벌목 허가를 할 때 조건이 있어요. 그냥 벌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벌목하고 뭐 심을래? 그 계획이 있어야지 벌목을 허가를 해줍니다. 네. 근데 벌목하고 이거 심을래요라고 하는 것 중에 권장하는 것들도 다 투경작물이나 아니면 부가가치 높일 수 있는 버섯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냥 조경수로 좋은 거, 환경에 좋은 거, 경관에 좋은 거. 목재로 쓰기에도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쭉쭉쭉 잘 자라고 빨리빨리 예, 자라는 예. 이런 나무들을 심으라고 하지 아카시 나무는 사실 별로 그렇게 권장되는 나무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아카시 나무가 자꾸 줄어든다.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거라서 80년대에 얘가 거의 한 32만 헥타르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쫙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한 10분의 1 수준, 한 3만 4천 헥타르로 와. 확 줄어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요. 그렇더라도 벌꿀 입장에서는 네. 꿀벌. 부지런한 벌꿀은 뭐 그런 말 있었죠. 슬퍼할 텐데. 그러니까 꿀벌 입장에서는 벌꿀은 입장이라는 게 있기 좀 어렵죠. 꿀벌 입장에서는 네. 아카시 나무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까? 별로? 우리나라 꿀벌이 많이 기대던 게 이제 아카시 나무였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꿀벌이 꿀을 채취할 수 있는 나무를 밀원이라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법적으로 뭐 이것만 밀원이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밀원에 해당되는 나무 종류 그리고 아까 그 드립 때문에 그런 이제 풀 종류들을 정해놓고 있어요. 한 30여 종 정도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게 아카시 나무입니다. 아카시 나무에서 채취되는 꿀 자체가 7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 이 아카시 나무가 사라지면 이제 꿀벌도. 꿀벌의 먹이도 사라진다는 거고요. 근데 꿀벌의 먹이가 사라지다 보니까 지금 꿀벌이 전 세계적으로 그냥 급격하게 실종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폐사라고는 부르지만 꿀벌의 시체가 안 보이는
그냥 사라짐. 빈 벌통만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원인들을 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원인들이 지금 뭐 지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응애 뭐 그 기생하는 꿀벌에 기생해가지고 어렸을 때 얘를 꿀벌을 못 살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주로 이제 이 원인으로 파악되는 게 기후 변화. 아카시나무? 아카시나무 같은 먹이가 없어지는 것과 기후 변화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는 뭐냐면 꿀벌도 겨울에 이제 겨울잠을 자고 동면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설탕물 많이 먹이거든요. 설탕물. 예. 양봉할 때. 예, 양봉할 때. 그러니까 꿀은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예. 아, 꿀은 우리가 그런 먹어야 거예요? 예, 어. 꿀은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열심히 이 꿀벌들이 채취한 꿀은 갖다 먹고 다 우리가. 우리가 사람 먹고 뽑아내고 넌 설탕물 설탕을 먹어. 먹어라 해가지고 설탕을 이제 줘요. 그럼 겨우내 그걸 먹고 이제 버티다가 봄이 돼가지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제 꿀벌들이 활동을 시작해서 채집을 하는데 요즘에는 날씨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겨울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따뜻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왔다가 얼어 죽거나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또 하나가 있고 아이고야. 그다음에 기후 변화가 또 문제가 되는 게 아카시 나무가 개화 시기가 5월에서 7월 정도예요. 한 예. 번 꽃이 피면 한 열흘 정도 갑니다. 근데 그게 5월부터 시작해서 남부 지방에서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올라오거든요. 예. 열흘 만에 꽃이 져요? 예, 열흘 동안. 사실 근데 그럼 꿀벌은 열흘 만에 그 다 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년치를? 양봉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와. 그 유목민처럼 벌통을 소규모는 가지고 올라갑니다. 다니면서. 밑에 예. 따라다니면서. 네, 따라다니면서 아카시 꽃들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다니시는 경우들도 예. 있어요.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개화 시기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 5월이 되면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펴버리고 일부 추운 지방 제외하고는 한꺼번에 져버리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 따라 올라갈 새가 없구나. 그렇죠. 그러면 다른 꽃이라도 좀 축차적으로 펴야 되는데 예. 아카시나무 지고 나서는 뭐 메밀꽃이 핀다든가 먹은꽃이 핀다든가 해야 꿀벌도 그걸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5월하고 7월에 꿀을 채집하지 못하면 예. 꿀벌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어지는. 아.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의 그 양봉 그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건 그게 무슨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양봉을 하잖아요. 그럼 1km, 1제곱킬로미터당 이 벌을 얼마나 키우냐 이걸 계산을 해보면 뭐 미국의 80배 정도? 아. 뭐 미국은 땅덩이가 넓으니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양봉도 아파트 양봉이구나. 네. 구역이 작다, 구역이. 닭장처럼. 아. 밀집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꿀벌들 사이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고 양봉하는 사이에서도 자연 상태의 벌도 있잖아요.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뭐 나비도 있고.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미론 한반도는 경쟁이 치열해. 꿀벌들조차도. 아니 근데 내가 듣다가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아카시 꿀 이렇게 팔잖아요. 네. 근데 벌이 네. 그게 아카시에서만 따온 꿀인지 다른 곳에서 따온 꿀인지 어떻게 알아요? 벌이 멀리 가서 채집을 하긴 하는데 그 네. 활동 반경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카시 나무가 주로 사는 군락지 근처에서 양봉을 하고 그러면은 아. 물론 다른 꿀도 조금 섞여 있겠죠. 설마 꿀이 무조건 벌이 시킨 대로 아카시 나무가 가지고 그것만 따오는 네. 그건 아닐 테니까 그런 데서 이제 주로 채취한. 주로 하면 네. 그냥 여기 지역은 아카시가 네. 많으니까 그러지 않고 그러면 이제 자파꿀이라고도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색깔이 좀 다르고 아카시 꿀은 약간 맑고 투명한 느낌? 노란 황금빛을 띠는. 근데 아. 자파꿀은 색깔이 좀 탁해요. 그렇게 꿀의 종류가 많이 섞여서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구분을 하긴 합니다. 근데 무슨 꽃에서 딴 꿀이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근데 맛이 벌이 다르죠. 벌이 만드는데. 향이 다르고 맛이 다릅니다. 아카시 원재료에 꿀은 따라서. 네, 아카시 꿀은 이제 꿀 냄새를 맡아보면 진짜 아카시아 껌. 껌 향이 나고. 네, 향이 나고. 아카시아 껌이 그 향을 모방한 거이지만은 그 향이 나고 자파꿀은 좀 더 다양한 뭐 밤꿀 같은 경우에는 뭐 밤 향기가 이렇게 살짝 나고 그래서 그 그렇군요. 특성들이 다 있는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 아카시 꿀도 꽤 고급 쪽에 속하는 꿀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벌꿀이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벌꿀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벌꿀이 주로 우리한테 꿀도 따다 주지만 이제 수분을 시켜주잖아요. 열매를 맺히게 해주는 건데 그걸 해줄 수 있는 매개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의 벌이 하루 동안 수분을 시키는 게 약 1000송이 정도. 막 진짜 부지런하게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1000송이 정도를 수분을 시켜주는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과수농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재배하는
그런 농작물 중에 과일. 한 18% 정도는 그 수분이 일어나야 벌레로 인한 수분이 일어나야 열매가 열매가 맺히는 맺히는데. 예,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과수농가에서 크게 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열매 맺힐 시기가 되면 이런 양봉업자들한테 한 달 정도 벌통을 여기- 빌려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생관계죠. 그래서 과수원에 이걸 놓고 수분시키고 또 여기서 이제 꿀도 따고 그렇게 예, 하는데 이게 꿀벌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 가격이 뭐 30% 이상 올랐다고 해요. 이게 대여료 자체도. 그런데 아무리 비싸도 구할 수가 없으니 이걸 사람이 붓으로 하루에 천송이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딸기 농가 중에는 한 30% 정도가 생산량이 급감한 곳도 있고 예. 벌이 없어서. 네, 사과도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생산량 줄어들 거고 또 냉해 피해도 입게 되면은 많이 이 사과에는 충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과일 같은 것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아니, 다시 아카시 심어요. 안돼 이거 이러면 안 돼. 다시 뭐 다시 심는 걸로? 벌목하고 네. 다시 아카시 심는 걸로. 실제로 2017년부터 산림청에서 이 아카시 나무를 밀원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심는 사업을 펼치고는 있어요. 야. 그런데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건 연간 목표가 150헥타르.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밀원으로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 그 면적이 30만 헥타르입니다. 근데 지금 갖고 있는 게 15만 헥타르 정도가 밀원이 확보돼 있거든요. 예. 부족한 게 15만인데 이 150헥타르씩 씹어가지고는 안돼. 천년이 걸리죠. 산주인들한테 그쵸. 아카시 나무 심으라고 하고 네. 산주인이 아카시 심었으면 인센티브를 줘요? 4촌까지는 내신 성적 한 2등급씩 올려주는 걸로. 그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내신 올려주는 걸로 하면 모든 다 얘기를 됩니다. 실제로는 지원을 해주는 게 돈이에요. 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거 예. 조림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 주인들한테 뭐 너희들 나무 베가지고 뭐 새로운 거 심을 때 요런 거 심으면은 이만큼을 지원을 해줄게 하는 조림 사업들이 있는데 네. 지금은 워낙에 이제 이 꿀벌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또 양봉이 활성화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예. 이 밀원 사업 일환으로 아카시 나무 심는 거 아카시도 그 흰색 나무만 보여드렸지만 보라색 품종이 있거든요. 조경수로도 많이 쓰이고 그런 것들 심으면은 지원을 많이 해주는 지자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일부 지역이고 해야 됩니다. 예, 실제로 지금 조림 사업 지원되는 걸 보면 이것도 사실은 농업뿐만이 아니라 임업 쪽으로 노후 준비를 할 만한 것들도 아카시로? 될 수 있어요. 아카시뿐만 아니라 이런 조림 사업에 참여하는 것들로요. 예. 화면 보시면 나무를 이런 심을 것도 때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야, 이런 게 있어요? 네, 경제림이냐 유유토지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경제림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 자체가 돈이 되는 것들, 뭐 소나무, 잣나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저런 거 심으면 네. 정부가 돈 준다고요? 네, 그 1헥타르당 지원되는 금액이 720만 원. 이게 뭐 상한은 아니고 기준이에요. 요 네. 정도는 돈이 해준다. 들어가더라.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3,000그루 심어야 720만 원이니까 그 정도예요. 하나 할 때마다 한 2,000원 그렇죠. 정도 주는 거네요. 네. 여기에서 이제 국고, 나라에서 60%, 뭐 지방에서 30%에서 자부담 1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뭐 비싼 것들도 있어요. 야, 근데 여기에 밑엔 비싼데요? 네, 비싼 것들이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길러가지고 그 나무도 팔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사업을 하라고 권장해 주는 게 이제 조림 사업이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되는 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지방 특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너희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 여수 같은 경우에는 동백나무 뭐 이런 것들 유명하잖아요. 심으면 돈 준다 이거죠? 네, 그런 것들로 뭐 어떤 그 나무 거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에 산주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거의 자기 돈은 안 들어가고 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해야 될 것들은 있죠. 뭐 1년에서 2년 정도는 풀을 벤다거나 뭐 잡목 제거하고 나중에 이걸 키웠을 때 실제로 사업에 활용도 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렇겠지. 그게 다 좋으면 다 산에 그 나무 심고 있죠. 그렇죠. 근데 뭐 안 왜 지켰을 주식 투자하겠어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페널티라서 임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싼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에 뭐 임야 그거 뭐 도로도 없고 뭐에 쓰겠어. 그런데 채취만 잘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뭐 이런 사업들의 임야도 뭐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도로가 있어야 채취해도 실어 나르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또 이 지원금도 달라집니다. 정말 맹지들 있잖아요. 뭐 네. 도로도 없고 뭐 실어 나를 것도 없는 곳들은 여기서는 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지원은 안 해드리고 삭감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카시나무 알아보시면 돈이 될 수 있죠. 네. 아카시 나무에 대한 편견이 오히려 아카시를 많이 죽인
것 같은 생각은 네. 드네요. 아카시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됐네. 왜 그래가지고 좋은 나무인데. 좋아해. 영이 좋아해. 그거하고 입도 많이 땄는데. 네. 세상에. 얼마나 많이 땄겠습니까? 아니, 좋아해, 안 좋아해. 다시 한번 보고 내 마음에 드는 결과가 안 나오면 다시 따봅시다. 나올 때까지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그리고 잘 많이 놀았죠. 요즘엔 진짜 보기 어렵습니다. 아카시 나무. 사랑해 주세요. 보이면. 아카시 나무로 갈아서 야. 바꿔서 네. 꿀벌 다시 입장에선. 심으면 내신을 올려주든가 청약 가점을 더 주든가 네. 하는 식으로 야, 아니면 병역 특례를 주든가. 아카시나무하고 벌 문제하고 관련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러네, 심각할 수 있다. 그러네. 네. 밀원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 좀 생각 좀 하지 왜 그렇게 했어요. 일단 살기 그 심는 김에 네. 헝가리에서 괜찮은 품종 가져오자.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어요. 2013년에 그거 하면 가져와서 좋겠네. 이렇게 높이하고 예, 가져와서 가구로도 쓰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잘 자라는지 2013년에 들어와서 이제 10년 됐잖아요. 예. 네. 괜찮다. 1.2배 정도 잘 자라고 목재 생산량도 많다. 이게 지금 확인이 돼서 그거 이제 심는 것들을 아마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뭐가 뽑혀 나갈까? 어차피 산림의 면적은 똑같고. 누구 하나 죽어야 되는데. 누구 또 대신 하나 또 죽어야 되는데 뭐가 될까? 뭘 뽑고 아카시나무를 심을까요? 야, 네. 누가 한 명 희생양은 있어야 되겠네 또. 알겠습니다. 헝가리 아카시로 중국에서 왔다 그랬죠 처음에는. 중국에서 온 거에서 이제 헝가리산으로 그렇죠. 바꾼다. 원래는 북아메리카산인데 중국에서 가져온 걸 이제 헝가리산으로 좀 바꾸자.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아카시에 대해서 잘하십니까? 진짜 대단하다. 여기 나오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싫어하는 게 뭘 계속 물어보잖아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네. 살 좀 그만 빼세요. 조금만 더 빼고요. 농업법인 옥수수의 김현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